썼나? 미안, 풀려볼게. 가세요. 자, 질문할 거 있었나? 성조 몇 번? 289. 289번을 더 볼게. 잠깐만 있어봐. 미안. 자, 부등식이네요. fx가 마이너스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4차 함수야. 4차 함수보다는 직선이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이 직선보다는 또다시 2차 함수가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림 그리자면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예를 들어 위로 블록이야. 얘보다는 얘가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얘보다는 2차 함수가 위에 있어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접점 위주로 쫓아가는 게 맞는데 변수가 너무 많네. 얘랑 너무 많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자,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립부등식이니까 연립부등식은 첫 번째 요식과 두 번째 이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거든. 1번 부등식 바로 풀어버릴게. 자, 1번 부등식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가 0 이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게. 마이너스 곱해주면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k가 0 이상 얘를 풀면 되겠지. 자, 지금 여기 보면 모든 실수란 말이 있어. 모든 실수란 말은 항상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자, 이걸 해석해봐. 항상 이걸 만족해야 돼. 그러려면 이 4차 함수가 항상 0이라고 하는 것은 x축이니까 4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커야 되니까 이 4차 함수의 무슨 값? 최소값이 제일 낮은 값이 0 이상이면 다 0 이상이겠지. 됐죠? 4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게 미분이고 자, 미분하니까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2. 자, 더함수 인수분해 합시다. 이거 3차식이잖아. 넣어서 0되는 거 찾아야 되겠네. 얼마 대입하니까 0됩니까? 마이너스 1인가? 아니죠. 마이너스 2인가? 걔도 아닌 것 같고. 인수분해 안 되나? 잠깐만. 6x제곱 플러스 잘못 썼네. 제대로 쓴 것 같은데. 자, 일단 2 묶어놓고 볼까?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 이거 마이너스 1 안 되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나? 마이너스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네. 미안. 자, 그래서 2랑 3이랑 1이랑 6 그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내려오고 자, 곱하면 빼기 4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2 더하면 3 더하면 0이야. 자, 인수분해 결과가 2가 있었고 그 다음 얘는 x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여기 더함수입니다. 근데 이거 0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이거 0이 되는 x가 없으니까 자, 왜 그러냐면 이거 판별식을 써봐. 이 식에서 판별 쓰면 음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석해야 돼. 3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은 누가 유일하다? 마이너스 2가 유일하다. 결국 도함수는 x축과 단 한 번만 만난다는 뜻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다는 거고 원래 함수는 부호를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원래 함수를 그려주면 감소했다가 증가하게 된다.
즉 얘는 최소값을 어디서 갖는다? 마이너스 2에서 가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번 해보니면 16 빼기 16 날라가지. 그 다음에 빼기 2 넣으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20. K 빼기 20이네. K 빼기 20이 최소값인데 얘가 0 이상이면 된다. 첫 번째 조건에서는 K가 2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2번 부등식 풀게. 자, 이거 풀어보자. 얘를 풀면 넘기면 이렇게 될 거거든. 3x제곱 빼기 12x 더하기 a-k가 0 이상이다 이렇게 풀리겠지. 얘도 모든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얘를 만족해야 돼. 얘는 그냥 단순한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는 축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축 2를 대입해봐. 축 2를 한번 대입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4, 3, 10이지. 12에다가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2. 얘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a 빼기 k야. 얘가 최소값이거든. 이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돼. 그리고 풀어보니까 이 식을 푸니까 k는 a 빼기 1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두 개 연립하라며. 그 연립했을 때 정수가 자연수가 3개 나온대. 자연수가 3개. 그리고 a도 자연수래. 써보면 이렇잖아. 20 k a 빼기 12가 되는데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3개야 되고 a라는 것도 자연수니까 이 수가 얼마가 되면 되는데 22가 되면 되는 거가 20, 21, 20이니까 그래서 a 값은 얼마 되겠어? 34다. 이렇게 답을 풀어내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보통 얘들아 이런 나오면 좀 그래프로 푸는 경우가 좀 많아. 그래프로. 근데 지금 같은 문제는 그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연립부등식 풀어서 이렇게 한 개랑 이렇게 하나 풀어가지고 최소값이 0 이상이다 라고 해석한다. 아시겠죠? 됐냐? 자, 그 다음은 290번. 자, 최고차의 개수가 3인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가족분 봅시다. 가족분 보니까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fx다. 자, 이 뜻이 원점 대칭이거든. 자, 이거 원점 대칭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얘가 기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자, 이게 왜 원점 대칭되냐면 식을 그냥 보면 되거든. x에서의 함수값이랑 마이너스에서 함수값이 부호가 정반대라는 뜻이야. 뭐 예를 들자면 자, 내가 여기를 x를 합시다. x의 함수값을 여기를 찍었다 치자. 그럼 마이너스 x 여기지. 그때 함수값은 얘랑 부호가 정반대야. 정반대가 얘랑 얘가 결국은 원점에 대해서 서로 뭐하다? 대칭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면 원점 대칭이 되냐면 자, 기억해야 돼. 홀수 차수만 가지고 있어야 돼. 자, 홀수 차항만 가지고 있으면 함수는 원점 대칭이 돼버려. 홀수 차항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 3차 함수가 최고차 계수가 3인데 원점 대칭이 되려면 반드시 뭐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1차 항 이렇게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식을 잡아낼 수 있겠죠. 됩니까? 저게 첫 번째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이런 문제는 좀 뻔한 문제라서 잠깐 팁을 하나 줄게. 이런 문제는 이 변수를 모르지만 a라 잡지 말고 마이너스 3a라 잡는 게 좀 편해.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거든. 어차피 a 찾으면 끝이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네 결국에 더하기 ax 쓰면 결국 나중에 미분에서 0 되면 막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어서 좀 불편할 수 있거든. 딱 보여줄게요. 아무 상식 썼다 치자. 그럼 이거 원점 대칭이라 했으니까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면 자, 원점을 지날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반드시 이렇게 생깁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은 저번에 잠깐 언급했는데 3차 함수는 항상 점 대칭이라 했지.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그지? 근데 이 점이 원점이 되는 거야. 그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을 씌우자.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그대로 살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똑같이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가 절대값 fx야. 절대값 fx다 이게. 자, 절대값 fx 얘를 보고 봐봐. 절대값 fx랑 자,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y는 절대값 fx랑 y는 6을 보는 거다. y는 6은 상수함수인데 얘가 실근 개수가 4개라는 것은 교점이 4개다. 어디 꼬야지 교점 4개 나와? 여기네.
아 결국 여기가 y는 6이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할 건 뭐냐면 이거야. 자 원래 3차 함수가 이거거든. 원래 이 3차 함수의 무슨 값이 극대 값이 얼마다? 6이다. 이걸 알아낸 거야. 극대가 6이다. 봅시다. 극대값이 6이니까 이제 극대값 어디서 가지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미분 또 합시다. 자, 미분하면 f'x는 9x제곱 더하기 a. 자, 그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으면 x제곱은 마이너스 9분의 a. 자, 이거 오해하지 말자. 쌤 제곱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될 수 있죠? 음수 아니야 이거. a가 음수라는 뜻이다 알겠지? 무조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분의 a. 즉 이 두 점에 대해서 이 함수는 극값을 가져.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어쨌든 음의 x니까 원래 3차함수 원래 3차함수 만난 게 낫게. 자 원래 3차함수가 여기가 x가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분의 2가 됩니다. 여기가 극대겠지. 극소겠지. 극소 x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9분의 2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얘를 단순하게 a로 잡으면 계산이 조금 귀찮아져. 그러니까 너네가 앞에 마이너스 나오기 싫잖아. 그럼 여기 그냥 빼기 ax라면 일단 루트에 마이너스가 없어. 근데 어차피 빼기수나 더하기수나 똑같거든. 어차피 내가 a 결정되면 함수는 결정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를 내가 가지면 좀 주입식 시키겠지만 홀수차만 가지고 있다라는 순간 이거 더하기 쓰는 것보다 빼기 쓰는 게 훨씬 나아. 계산해서. 알겠지? 어차피 a 결정되면 식은 정확히 나오거든. 자 그럼 답은 극대값이 6이라 했으니까 자 이제 얘를 함수에 대입할 겁니다. 요점 x니까 요점 x를 집어넣으면 여기 6 나온다는 뜻이거든. 얘를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어 3 쓰고 일단 얘가 세제곱 되거든. 세제곱 되면 봐봐. 일단 제곱했다 쳐봐. 이거 제곱하면 얘 나와. 이 식을 제곱하면 얘 나온단 말이야. 얘를 제곱하면 얘는 플러스 된다. 근데 루트를 벗겨버리지. 얘만 나와. 그리고 하나 더 곱해진 거지. 세제곱이니까. 곱하면 또 마이너스 있다 이거. 마이너스에서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버린다고. 바뀌고 루트에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얘가 더하기 그 다음 a 곱하기 x 대입하면 또 마이너스 되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1 얘가 얼마다? 6이다 라고 풀린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어차피 동류항이야. 이거랑 똑같단 말이야. 요만큼 얼마인데? 3분의 2잖아. 3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a에서 a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에 루트 마이너스 9분의 a가 6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약분 좀 하고 가자. 2 약분하면 3이거든. 그 다음에 양변에 3을 곱하면 9가 돼버려. 자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 이거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a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9분의 a가 되고 얘는 9의 제곱이 될 거야. 양변에 9까지 곱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은 마이너스 9의 세제곱 되는 거니까 a는 얼마였다는 뜻이야? 9였다는 뜻이었겠죠. a가 9니까 여기 9가 되는 거고 최종식은 3x 세제곱 더하기 9x거든. 여기에다 뭐 대입하는 건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니까 답이 이렇게 커? 답 커?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08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되겠죠? 자 3차 함수는 원점 대칭이 되려면 홀수 차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홀수 차항. 그래서 여기서 가를 읽고 나서는 식을 이렇게 세운다. 근데 앞으로 이런 문제 풀 때는 여기를 마이너스로 쓰는 게 훨씬 계산이 편하다. 알겠지? 그 다음 뭐 하는 건데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은 반드시 이런 식 최고차 양수니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고 얘를 절대값 씌웠을 때 이렇게 될 건데 얘가 y는 6이랑 4개의 점에서 만난다면 여기 극대값이 얼마였다? 6이었다라고. 여기 극대값이지. 극대값이 6이었다. 극대값 가지는 x를 구하려면 어떻게 찾아야 돼? 극대는 언제 가지는데? 미분에서 0 되는 점에서 가잖아. 그지?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아봤더니 x제곱은 마이너스 9분의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분의 1이에요. 난 이쪽이 음수 좌표거든. 음수 x에서 극대 가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항상 기억하자.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를 마이너스 쓰면 근원이 음수가 없어서 너네가 계산하는 게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없습니까? 91번.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고 3차
3차 함수가 x축과는 한 개 실근 갖는데. 자, 해석 다시.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져야 돼. 자, 3차 함수 극값을 가지는 것은 기본 개념이니까 하나 좀 외워주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3차 함수의 도함수와 x축이 두 점에서 만나줘야 돼.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좀 써볼게.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6a야. 됐지? 끝이죠? 자, 이 방정식에서 판별식 써보자. 1차항 없거든. 그럼 0이다. b제곱 빼기 4ac 할까? 4ac 안 해도 되는데 36에서 4를 못 얼마입니까? 100.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가 두 점을 갖는다는 것은 두 근을 가지면 돼. 얘기들아, 이게 두 근 가지려면 봐봐. x제곱은 a가 두 근을 가지려면 a가 단순히 뭐가 되면 돼? 양수가 되면 되지. 너네 그냥 이 식에서 판별식 안 쓰고 이렇게 해석하자. 1차항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됐지? 다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3차 함수 극값을 가지려면 3차 함수를 미분한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x축과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6a는 0. 이 x가 두 개 존재하면 된다고. 이 방정식 풀어보니까 x제곱은 a 방정식이 되는데 얘가 만약에 0이면 근 한 개지. 얘가 음수면 근 없지. 두 개 되려면 a가 뭐가 되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판별식 써도 된다 알겠지? 여기서 써도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이 3차 함수랑 x축이 한 개의 실근만 가져야 된대.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판별식은 또 뭐였니? 자, 지금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 했는데 얘가 x축과 오직 하나를 만나려면 x축이 이런 데 있거나 혹은 x축이 이런 데 있어야 돼. 그러려면 결국은 극대와 극소의 부호의 곱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극대 곱하기 극소가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지만 x축과 세를 만난다. 자, 그럼 두 가지 내용 연립해서 풀어봅시다. 자, 함수를 다시 볼게. 함수는 지금 아까 0 되는 점이 언제였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에서 0이 되지. 다시 미분하면 6x제곱 빼기 6a잖아. 너네 이거 0 되는 찾아보면 x제곱이 a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즉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게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루트 a였던 거야.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원함수를 그려주면 얘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 떨어질 건데 결국 극대는 어디서 가진다고? 마이너스 루트 a에서 가진다고. 그래서 극대값은 f 마이너스 루트 a가 극대값이고 극소값은 반대로 f 루트 a야. 얘를 곱하면 무슨 값? 양수면 된다라는 소리가 있다. 자, 마지막 대입만 합시다. 자, 빼기 루트 a를 제입해봐. 그럼 세제곱하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일단 제곱되면 2의 a가 먼저 나오죠. 제곱하면. 그러니까 얘가 세제곱 되는 거잖아. 얘가 세제곱 되면 일단 제곱되면 2a야. 세제곱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a가 됩니다. 그 다음 빼기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니까 플러스 루트 a. 그 다음 루트 a 없네. 빼기 3a. 됐죠? 자, 정리해보면 4a 루트에서 2a 루트를 빼니까 4a 루트 a 마이너스 3a. 얘가 바로 극대야. 극대. 그럼 정리 좀 하고 갈게. a 묶어. a 묶으면 4 루트 a 마이너스 3이야. 얘가 극대값이다. 곱하기 극소는 어디서 가진다고? 루트 a에서 가진다고. 루트 a 여기 대입해. 루트 a 대입할게. 여기 바로 쓸게. 2a 루트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빼기 6a의 루트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a 루트 a에다가 마이너스 3a야. 너네 여기서 마이너스 묶어봐. 아니 a 묶을까? a 묶으니까 마이너스 4 루트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합차지. 이게 왜 합차냐면 마이너스 3 더하기 4 루트 a랑 마이너스 3 빼기 4 루트 a가 되는 거니까 앞은 똑같고 뒤가 부호 다르잖아.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얼마 나온다? 7a가 된다. 됐죠? 게다가 이 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데? 9 빼기 7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끝이다. 미안. 9 빼기 16a가 되고 여기 앞에 뭐가 있었냐면 a 제곱이 있었고 얘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근데 이거 어차피 양수야. 제곱했으니까.
결국 이거 두 개 곱해서 양수를 내면 결국 얘가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9 빼기 16a가 양수가 돼야 되고 풀어주면 a는 16분의 9보다 작네요. 근데 아까 a 뭐였는데 양수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연립하는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 알겠네? 조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속과속은 괜찮았나? 딱히 없으면 오늘 뒤에 적분 넘어갈게요. 자, 부정적분입니다. 자, 적분이면 적분이지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부정적분 있지. 자, 이 부정은 낫의 의미가 전혀 아니야. 우리가 수학에서 나오는 부정은 싹 다 어떤 말이냐면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자, 잠깐 무슨 소리 보자. 우리 함수 fx를 미분을 하잖아. 미분을 하면 도함수가 나오는데 그 도함수는 반드시 딱 하나로 결정이 돼. 내가 얘를 미분하면 무조건 하나의 도함수만 나와. 근데 이 반대 가정을 적분이라 하는데 함수 f'에서 원래 함수를 찾는 과정을 적분이라 하는데 이 적분을 하면 정확한 얘는 못 찾아. 왜 그런지 잠깐 볼까? 봐봐. 오늘 x제곱이라는 거 미분해봐. 뭐 나와? 2x지? 그렇잖아. x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해봐. 누구 나와? 얘도 2x지. x제곱 더하기 100을 미분해도 누가 나와? 2x가 나와. 다시 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는 무조건 결정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볼까? 미분돼서 얘가 되었대. 원래 뭐였을까? 모르겠지 않냐? 정해지지 않는다. 얘일지 모른다. 그래서 뭐 되는 거야?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대충은 알거든? 어떻게 알아? 뒤에 숫자만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우리는 일단 이렇게 생겼겠네. 이 뒤에 쓰는 C를 뭐라 부르냐면 적분 상수라고 불러. 당연히 모르니까 쓰는 거야. 자, 이게 미분과 적분의 좀 차이점이야. 자, 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는 반드시 하나로 결정이 된다. 근데 반대로 미분된 함수가 얘였을 때 원래 함수를 찾는 과정을 적분한다고 하고 적분한다. 원래 함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적분한다는 기호는 인테그랄 dx야. 자, 이거는 저번에 말했지. 이거 우리 대수 공부할 때 시그마를 근데 썸 있잖아. 썸 S를 있잖아. 이렇게 땡긴 게 시그마고 이렇게 땡긴 게 인테그랄이고 얘는 결국은 합이긴 해. 이 dx를 뭐라고 하냐면 적분 변수라. 적분 변수를 얘를 적분 변수라고 부른다. x. 그럼 여기 안에는 fx 이렇게 쓰잖아. 그럼 얘를 뭐한다? 적분한다는 뜻이야. 그럼 뭐가 되냐면 이렇게 쓸게. 스몰 fx 적분되면 라지 f가 된다고 치자. 뒤에 상수 모르기 때문에 붙여줘야 돼. 이해돼? 이게 부정적분입니다. 다시 함수를 적분하면 일단 얘가 나온다. 근데 얘는 모르니까 쓴다. 예를 들어볼까? 인테그랄 2x dx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면 미분돼서 2x 된 거 누군데? x제곱이지. 그거 쓸 수 있겠죠? 근데 뒤에 상수도 모르니까 더하기 c다. 근데 얘를 뭐라 부르냐면 원시 함수라 불러. 알겠죠? 원래 함수. 근데 그 다음에 이 적분 안에 기호 안에 쓰는 이 함수식을 뭐라 부르냐면 적분 당한다 해가지고 피적분 함수라 해. 피적분 함수.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면 이런 거야.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정확한 거 모르는데 무조건 얘가 나오긴 해. 됐냐? 자, 한번 해보자. 인테그랄 뭐라 할까요? 3x 제곱 할까? dx 너한테 이걸 물었다 치자. 그럼 뭘 묻는 거냐면 미분해서 얘 되는 걸 묻는 거야. 누가 미분하면 얘 됩니까? x 세제곱이지? x 세제곱 미분 정되나? 근데 상수는 정확히 모르니까 더하기 c다라고 씁니다. 항상 얘는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되겠죠? 알아듣겠지?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 자, 그럼 관계 한번 더 써볼게. 자, 뭐냐, 예를 들어서 뭐 x 4제곱 더하기 3x 제곱이었다고 치자. 자, 이거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너네는 4x 세제곱에 더하기 6x입니다. 쓸 수 있겠지. 반대로 적분한다 표현은 인테그랄 4x 세제곱 더하기 6x 뒤에 dx가 씁니다. 는 얘가 일단 나올 거야.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 모르니까 상수 뭐 붙인다? C만 붙이면 된다. 알겠니? 이게 적분과 미분의 관계입니다. 안 어렵죠?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책 한번 읽어볼게. 봐봐. 자, 박스를 보면 뭐라 돼 있냐면, 자, 어떤 라지 f 함수의 도함수가 스몰 f일 때, 지금 라지 f를 미분했을 때 스몰 f가 되는 관계일 때,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되는 관계일 때, 라지 f를 스몰 f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또는 원시 함수라 불러. 원래 함수. 그치?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라지 fx가 얘를 한다. 그치? 얘를 적분하면 라지 fx가 나오는 거, 뒤에 상수는 정확히 모르니까 c라고 쓴다. 됐지? 봅시다. 뒤로 넘어가보자. 자, 두 번째,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인데, 자, 결국은 얘들아, 자, 요 차이 잠깐 봐봐. 너네 줬다 뺐으면 그대로지.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얘를 적분부터 하고 미분하거든. 밑에 거는 얘를 미분부터 하고 적분을 해. 어떤 차이가 생길까? 마지막 연산이 뭐에 따라서 상수가 있고 없고야. 자세히 봐. 만약 얘를 적분했잖아. 적분하면 이렇게 됐다 치자. 라지 fx 나왔을 거고 상수 c가 나왔을 거야. 이 상태에서 다시 뭐 하는 거야? 미분하면 얘는 스몰 f로 다시 될 거고 얘는 0이 될 거니까 얘가 나오겠죠. 근데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면 제가 얘 미분하면 뭔데? f 프라임이야. 얘를 적분하면 얘를 다시 적분하면 f 나오는데 상수가 생긴다고 이렇게. 적분 상수가. 그래서 너네가 봤을 때 마지막 끝나는 연산이 어차피 적분 미분이야. 이 ddx가 미분 뜻이잖아. ddx가 미분한다는 뜻이고 인테그를 적분하는 뜻이야. 얘네 두 개 상쇄가 됩니다. 얘네 보면 그냥 이거 쓰면 돼. 근데 마지막 연산이 뭐에 따라서 상수를 붙이고 안 붙이고 하면 되는데, 마지막 끝나는 게 적분이면 상수 생기는 거고 마지막 끝나는 게 적분 아니면 상수 안 생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단어는 부정적분 단어인데 결국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미분하는 거야. 자, 잠깐 무슨 소리인지 해봐. 예를 들어 이렇게 가치자. 이런 식이 나오면 너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런 식이 나왔다 치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변을 미분하는 겁니다. 미분. 양변을 미분해봐. 미분한다는 기호가 ddx거든. 그럼 얘 뭐 되는데? 아까 말했지. 적분 미분 맞추면 얘 나오는데 마지막 연산이 미분이면 상수 안 생긴다. fx는 3x제곱 이렇게 바로 뽑아낼 수 있다고. 됐지? 해서 부정적분 단어는 양변을 미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오늘 뒤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할 겁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자, 뒤에 넘어가 볼게.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주어진 식을 보면 부정적분이고, 부정적분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핵심이 뭐 하는 거다? 양변 미분하는 거다. 양변 미분이 부정적분에서 핵심 단어가 되고, 자, 이 식을 좌변을 미분해봐. 좌변을 미분하면 소갈맹이만 나온다. 요거 보입니까? 자, 그냥 나오면 얘 나온 게 아니라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이 얘가 된다. 왜냐면 적분 됐는데 다시 미분했으니까 그대로잖아. 우변도 미분해야 되겠지? 3bx 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6이야. 그럼 이 두 식은 서로 같아야 되니까 6이랑 3b가 같아야 되니까 b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3이 되는 거고, a는 6이었다라고 찾으면 되겠지. 자, 우선 다시 익히자. 나는 1번에서 저 좌변을 미분하면 속알맹이만 나온다. 이런 이미지 가져야 돼. 좌변을 미분하면 속알맹이 나온다. 오케이? 자, 2번도 어때? 2번은 양변 미분해봐. 양변 미분하면 좌변에 뭐가 나온다? 속알맹이 함수 그냥 나온다고. 우변 미분한다.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1 된다고. 그럼 너네 인수분해 되거든? 3x랑 x랑 1 마마거든? 풀어주면 3x-1, x-1 되는 거니까 이 두 식이 같아야 돼. fx가 결국 누구란 뜻인데? 이거였다라는 뜻이 되겠죠.
됐지? 자 다시 눈으로 확인만 하자. 자 부정적분이 있을 때 나는 이 식을 미분을 해버리면 누구로 나온다? 그냥 안에 거 이쁘게 나온다겠지. 근데 여기만 미분할 수 없잖아. 등식은 양변을 같은 짓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식을 미분하면 얘가 나오고 얘는 진짜 미분해줘야 돼. 인테그럴 없으니까. 이해되겠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뒤로 넘어가자. 자, 이거 해석 잘 해볼까? 얘를 적분하고 미분하겠대. 그러면 그대로 나와. 오해하면 안 된다. 갑자기 우변 미분하면 안 돼. 갑자기 우변 미분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식 자체를 이해해야 돼. 이렇게 생긴 함수를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한 거야. 적분하고 미분하면 그대로라고. 이 식은 그대로 된다고. 좌변이 얘가 나와. 우변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왜? 우변에 뭐 하란 말 없잖아. 이거 이해되냐? 아까 전에 앞에 잠깐 볼까? 앞에 문제는 이 미분하라는 말이 없죠. 그 내가 미분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양변을 공평하게 미분해줘야 돼. 공평하게. 근데 지금 2번 같은 문제는 애초에 식이 달라. 좌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애초에 미분이 있죠. 이렇게 부딪히면 없어진다 생각하면 돼.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냥 식은 이거는 이거입니다 라는 뜻이야. x fx가 5x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자 fx는 뭐였겠니? 5x 마이너스 2였다라는 뜻이야.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정답은 8이 나오겠죠. 자 근데 2번 볼래? fx는 얘를 이런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지. 자 마지막 끝나는 게 뭐야? 적분이야. 그대로 나오는데 누가 붙지? 맞아, 상수가 붙는 거야. 마지막에 연산 한번 확인하는 거야. 아 그러면 얘가 일단 그대로 나오는데 상수가 있다. 그 상수 찾으라고 여기 단수 하나 더 줬지. 자 f에다가 0을 대입하면 1이 된대. 얘가 1이겠네. 자 이 식에다가 f에다가 1 대입하는 거니까 1을 대입하면 얘랑 죽죠. 정답 얼마? 1이다 라고 쓸 수 있다. 알겠죠? 자 이거 하나만 더 익혀봅시다. 자 밑에 거 볼까? 320번만 하나 후딱 좀 풀어보세요. 320번. 다 갔나 이제? 졸리다. 아 사람이 안 구해서 큰일이네. 너네 그때 내가 잘생긴 사람 온다 했잖아. 그 사람 사정이 있어서 좀 밀렸단 말이야. 파동 떼야지 모른다. 나도 잘생긴 사람 이만한테 줄 알았어. 아니 진짜 잘생긴 사람이었어. 잘생긴 사람이야. 이만한테도 잘생겼잖아. 웃고 있어. 아, 다음이는 다음 주는 교회 수련회. 다다음 주는 학교 OT. 유니스트 OT를 일주일 동안 하네. 와, 그래가지고 너도 이번 주 마지막이니까 학원에 보면 좋은 시간 보내고 연락처 다 있지? 번호 받으세요. 인스타는 알아요. 인스타하고 다 됐지. 근데 연락할 일이 내가 없잖아. 연락할 일이 없잖아요. 연락을 뭘로 해요? 내가 고등학생 연애를 그렇게 그 뭐지? 그렇게 찬성 안 하는데 유일하게 성공으로 하는 게 유암이네. 유암 고1 때부터 연애했거든. 지금 여자친구랑. 말했잖아. 우리가 있을 것 같다 했잖아. 쌤 보고. 충호에는 쌤이 안 말했잖아. 말 안 했나? 알겠습니다. 나이스.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 할게요. 근데 어차피 쌤이 약간 저희한테 이딴 식으로 고1 때부터 만났다. 유암이 하면 준다고 했어. 응. 유암이 고1 때 왔다가 고2 때 고3 때 지가 이제 누나거든. 한 살 몇 살이란 말이야. 지가 고3 올라가면서 졸라 독하게 나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헤어지자 이렇게 했어. 근데 그 누나가 우리가 대학교 1년을 지날 동안 안 변한 거지. 그래서 유암이 수능치기 한 100일 정도 전 됐을 때 다시 만나자 이랬고 내가 하는 소리는 그래. 아, 서운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공부 잘하나 보네요. 여자애가 어디더라? 대학교가 한동대인가? 그럴까? 한동대? 좋은 괜찮은 학교일걸.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가 아 이거 연애해도 되는구나라는 거 처음에 알게 됐죠. 쓴 대학교 완전 레전드던데요? 응? 적은 대학교. 유암 수능 개 조졌죠. 개 조져서 간 게 그거야. 합의 성적표가 1, 2, 1, 1, 3이 이랬거든. 근데 이게 수학이 2등급인데 하은이가 내가 봤을 동안 수학 2등급 받은 적이 없었어. 처음 받았어. 근데 임마가 수능에서 수학을 실수 3개 하거든. 근데 내가 그게 어제도 우리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내가 다음에 한 6월부터 실수한 게 자꾸 보이더라고. 실수 교정해라 하는데 계속 시식 꽂고 말대. 뭔가 실수할 것 같다는데 수능에서 실수 3개에서 12를 바뀌었죠. 그 수학 원점이 얼마, 임마가 91인가 원점인데 이게 11년 바뀌었죠. 그래 있었잖아. 이거까지 1 떠봐 이러고 서울대 그냥 갔잖아. 근데 그랬다 했더니 근데 하음이는 다른 거. 그러니까 그 비교하자 그러는데 내가 하음이 학년 수업할 때 보통 과제가 150문제에서 200문제 나왔거든. 근데 그때 인원도 너네랑 좀 비슷해. 한 10명 정도? 하루 숙제가요? 응. 하루 숙제를 150문제요? 근데 2명만 했어. 유암이랑 또 한 명 더 있었거든. 유암? 안검하수 하시는 분이요? 어? 안검하수 하시는 분. 아니 걔도 다 하진 않았어. 걔는 한 100, 한 20 정도? 그걸 많이 많이 했다. 쟤도 잘합니다. 쟤도 수학 잘 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무지막지하게 조도하더라고. 150문제를 어떻게 풀어? 걔 학교 가면 하루 일도 풀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학교에서 이건 푼대. 근데 그때 사실 150 정도? 나중에 물어봐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과제가 많았단 말이야. 그때 쓰던 걸 내가 개념서는 마플 썼던 것 같고 유형서가 센이랑 고쟁이를 썼던 것 같은데 한 단원 나가면 그냥 다 숙제였어. 한 단원 다 숙제였는데 근데 제가 가진 강점이 이거야. 한 문제를 겁나 오래 생각해. 그게 재능인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겠다 넘어간다 이게 아니라 뭘 모르잖아? 아주 붙잡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런 게 있지? 그렇게 하면 수학이 늘어. 그래서 그렇게 실력이 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문제는 풀어. 대신 시간이 문제야. 세상 어떤 어려운 문제 줘도 풀긴 풀어. 오늘 풀지 내일 풀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좀 머리가 쌓여야 돼. 근데 학교 내신은 사실 너네 그럴 필요 없거든. 학교 내신은 진짜 쿨하게 생각해서 그냥 기본 유제,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안 친다. 나 개념 원리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서 2번 돌린다. 그런데 학교 내신이 2가 안 나왔다. 그럼 진짜 내가 뛰어내릴게. 2 무조건 나와. 2는 무조건 나오고. 그러니까 너네 학교 내신이 조금 좋은 시험은 2개 틀려도 돼. 100점 안 맞아도 된단 말이야. 이 2개 틀려도 1 떠. 제일 어려운 거 2개 버려도 돼. 근데 항상 어때? 그거 붙잡는다고 다른 건 조져가지고 시간 분배 못하는 거. 그리고 무조건 맞춰야 되는 기본 예제, 방심하고 또 틀리는 거. 이를 발생되거든. 그래서 학교 내신은 좀 전략이 달라.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단 말이야. 너네가 기본만 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돼. 모든 단원의 모든 유형은 익히는 게 목표가 돼야 돼.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학함수가 약해. 그럼 상학함수 난리 나거든. 시험 치면 그럼 점수 안 나와. 그러니까 비슷한 전체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좀 유형별로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돼야 돼.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고. 학교 내신은 이런 식으로 암기가 못해요. 알겠지? 그렇게 준비하면 내신은 잘 나옵니다. 근데 지금 너네 2 떠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야. 너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 받아야 된단 말이야. 사실 그 1도 옛날에 비하면 2등급 아니야? 그 4치 센 말이야. 맞죠? 옛날에는 2등급 받아오면 10,000원 줬단 말이야. 유한 나는 돈 제일 많이 받아왔다. 내신 1, 모의고사 1이니까 받을 때마다 쭉쭉 받아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고3 돼서는 모의고사 1을 10만원 올렸어. 계속 받았어. 그때 수능에서 2 떴어. 좀 안타까웠지. 안타까웠지. 근데 좀 쿨하더라. 그냥 딱 깔끔하게 전혀 아쉬워하지 않고 그냥 이게 제 운인 것 같아요 하면서 납득해버리네. 그래도 좋은 학교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좀 쿨한 것 같은데.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나는 사실 그 다른 학교 가라 했거든. 근데 지금 어제 살짝 해서 성대 쓸 걸 그랬어요 하면서 막 그러네. 왜요? 내 생각에는 그 2 학교 중에서 성대가 훨씬 좋은 학교 같습니다.
근데 유학 가는데도 좋은 학교고 너네도 열심히 해서 그 학교 가서 만났으면 좋겠다. 비슷한 거 있지? 근데 유니스트 울산 사람들 엄청 안 뽑잖아요. 그런가? 네. 저희 학교 쌤들이 유니스트가 제일 울산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딱 2년 남았다 이가 2년 근데 진짜 프락셀 밟으면 괜찮아요? 유학 올 때 안 잘했다 뻥치지 마세요. 물어봐라. 유학이 언제부터 초우사양 하냐면 2학년 때부터야. 약간 동기민 같은 사람인가? 기민이가 열심히 한다 결보다는 좀 더 열심히 했어. 너 얼마나 열심히 한 거예요? 그 내가 잔소리 안 하는가? 근데 저희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쌤? 그러니까 아직 포기는 아닙니다. 그냥 잠깐 기운차 내려갔습니다. 나도 어제 계속 너한테 화를 내고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 아니 내가 어쨌든 서비스하는 입장인데 내가 왜 화를 낼까 애들한테. 그러니까 화가 나. 화를 내면 안 되잖아 사실. 화낼 이유도 없잖아. 아니 내가 공부 안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화냅니까?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왜 화가 날까? 내가 어제 계속 고민해서 어제 우리 회식했단 말이야. 그냥 계속 내가 요즘 왜 화가 많지? 모든 애들한테 왜 화가 날까? 그래서 나를 교정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건 맞아. 처음 본 세대야. 그러니까 너네 옥동이란 분위기가 원래 어떠냐면 그렇게 대단한 옥동은 아니고 옥동은 원래 이래. 학원 자체가 침묵질 없고 조용하고 개인풀 하는 공간들이야. 근데 진짜 안 나와. 나 삼선에서 있다가 옥동 오고 소리 지르고. 옥동 오면 그냥 원래 전부 다 개인풀이야. 옥동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얘랑 3년 동안 같이 학원 다녀도 대화 안 해. 이게 좀 옥동 특이고 그럼 분위기 나한테 좋잖아. 혼자 다 밥 먹으러 다니고 기본적으로 옥동은 그런 분위기잖아. 근데 지금 내가 처음 본 세대들이야. 지금 너네뿐만 아니라 중딩들도 다 친해. 다 친하고 하니까 와 통제도 안 되고. 내가 기준치를 바꿔야겠다. 애들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화는 안 낼 겁니다. 화는 안 내고 화낼 이유가 없어 사실. 화낼 이유가 없는데 왜 화가 날까? 계속 개빡치는 거야 진짜. 학원에 꼬라지 보면 진짜. 내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데 개빡쳐 진짜.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들고 하는 건데 그럴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또 뭐 하여튼 그랬다. 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암이가 2학년 때 폭발했다. 2학년 때부터 다 읽어왔을 거야 거의. 뭐가요? 내신 싹 다 읽어왔을 거야. 뭐라? 1.0이요? 하암이가 1학년 내신을 조져놔가지고 어제 들어보니까 내신 전체 1.7이 돼. 근데 1학년 조져가지고 1.7 떴어. 1학년 얼마였길래? 1학년 때 좀 그렇게 좋진 않았어. 근데 2학년부터는 그냥 1에다가 가끔 2 뜨는 거지. 그렇게 쭉 갈았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거 같아. 나는 유학원 수업 찾아가지고 맨날 잡고 유학원 지정석이 저 3번째 줄 좌측 2번째 저 자리란 말이야. 저는 유학원 지정석이었거든. 유암이랑 저 박시영이랑 그 다음에 또 다른 애 있었단 말이야. 지정이고 여기 이 3명은 성신고 라인, 요 2번째는 학성고 라인, 여기 왼쪽에는 여학생 라인 이렇게 있거든. 공부 안 해 맨 앞에 공부 맨 뒤에는 앉았었는데 그 학년이 그랬는데 하여튼 2학년부터 하면 뭐 가까운 설레가 있잖아. 하암이처럼 할 수 있다. 그래 하암이부터 할 수 있으니까 하암이가 나중에 물어봐라. 내가 그냥 1학년 내신 안 좋다. 안 좋고 2학년 때부터 그냥 첫 시험부터 계속 잘 쳤어. 열심히 해서. 근데 쟤도 수학 한 번 2 받았을걸? 내 기억에 지금 너 대수 있지 대수. 이거 아마 내 기억에 2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중간 1 받았다가 기말 뭐 조지나 뭐 이래가지고 2 한 번 뜨고 나머지 과목은 다 1 떴어. 이랬을 거야. 어차피 9등급에서 2였으면 저희 때 1이 아니에요? 거의 그렇긴 하지. 그러면 우리 난 어떡해? 그러니까 난 1밖에 답이 없는 거야? 아니야. 근데 너네 그 이번에 중간고사 쳐보면 내가 분명히 말할게. 너네 이번에 학업 면학 분위기 안 잡히거든? 2학년 학게 되면 다 그래. 덜 못 치면 돼. 진짜야. 다 놀아. 애들 붕 떠있단 말이야. 왜요? 수학여행 가잖아. 수학여행 너네 그거 진짜 한 3주 한 달 날려 그거 진짜. 수학여행 4일밖에 안 가잖아요. 근데 그게 3주치라고 거의 데미지가 그냥 업돼 있어. 가고 오면 또 지랄이야. 그래 그게 진짜. 그 너네 갑자기 전부 똑같은 소리 하고 조졌다. 시험이 한 2주 남은 거야.
거의 보통 그렇거든. 다 놓쳐. 그래서 시험 기간에 가잖아요. 수학여행 시험 전에 간다 이거 보통 4월 초에 가졌나? 근데 시험 딱 시험 기간 시작일 때. 기간이 맞을 걸요. 한 달? 한 달? 딱 그쯤이잖아.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바로 시험이니까 싹 다 조지거든. 그래서 덜 못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월에 좀 벌어놔야 돼. 알겠지? 그 벌어놓으면 유하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학년이 좀 공부 잘하긴 했다. 하비 말고도 건우 누나도 좀 잘했었는데 건우 누나가 울려고였잖아. 울려고 2학년 2학기 스케줄이 무너졌어. 아, 울려가 2학년 2학기 때 뭐였냐면 지금 너네 미적분 1이잖아. 미적분 2 확통이거든. 이게 좀 살인 스케줄이 하죠. 2학년 2학기 때 이거 플러스 바탕 과목을 하니까 얘가 맨날 터진다 얘가. 내가 건우 누나는 2학년 2학기 때 수업 시간에 처음 자는 거 봤어. 중학기 때도 봤거든. 중3 때도 한번 이랬는데 2학년 2학기 때니까 애가 좀 많이 피곤해야 돼. 너네 문제는 이번 2학년이야. 나도 살면서 처음 느꼈던 게 2학년 2학기 때 개빡세네. 나 처음 느꼈어. 2학년 2학기 때.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 듣는 거 아니고 자습 시간 확보입니다. 공부는 결국 지가 한 것만 머리에 남아. 내가 백날 떠들어봤자 결국 다 날라가. 알겠지? 그래서 스스로 하는 시간을 확보하면 좋은 결과 있습니다. 근데 좀 힘들긴 힘들어. 2학년. 훈련 같은 경우는 너네 스케일도 거의 그렇던데 너네 미적분 2가 2학년 2학기제. 그럼 너네 3학년 때 내신이 없어. 너네 2학년 내신이 거의 끝이라 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 3학년들이 뭐 하죠? 3학년 내신이 몇 개 안 남는다고. 그럼 너네 내신 복구할 게 이번 4개밖에 안 남았어. 아, 저희 3학년 내신을 2학년 때 다 몰아 넣었다고 했어요. 그래 원래 그렇게 한다고 너네 학교는. 그렇게 그러니까 안 그래요? 쟤네는 보통 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있어. 그래서 얘는 내신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울려고 보통 대표적인 거 울려고 신선 이런 학교 있지. 얘를 2학년까지 커리큘럼 꽉꽉꽉 해서 그냥 끝내버려. 장단점은 다 있어. 그럼 얘는 그냥 다시 3학년부터 제로로 정시 준비도 되거든. 왜냐면 일단 한 바퀴 다 돌린 상태니까. 근데 쟤네들 안 좋은 거는 얘들 결국 내신을 쳐야지 좀 늘거든.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결국 쟤들 내신은 3학기 1학기 때 끝나면 7월에 끝나잖아. 뭐 3개월 공부해서 뭐 수능 쳐야 되는데 난리 나죠. 그러니까 너네가 다 장단점이 있어. 내신을 너네 이제 날리면 안 된다. 너네 이제 내신 진짜 아껴서 가야 돼. 4개밖에 안 남았잖아. 앞선 4개는 진짜 우리 다 작살났다 이거. 안 봐도 알지? 개작살이 개작살. 그래도 2학년 때 이렇게 막 한다 해도 응. 5등급제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제일 안 좋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것은 이미 뭐 복구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시험을 잘 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 그럼 길이 열려. 그냥 그런 생각 하지 마. 나 복구 안 되는데 나 아예 안 되니까 너네가 판단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과정 따라가면 너네 결국 실력이 늘잖아. 그럼 정시 돌아서도 돼. 유암 정시 가서도 잘 쳤잖아. 쟤도 나머지 그 박시영도 정시파란 말이야. 내신 좋아도 직급이 원래 그것도 높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학교 시험 쫓아가면 결국 그냥 나는 수능 잘 친 사람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 학교 시험이 나 조졌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거. 정시서는 빨리 하는 새끼도 있단 말이야. 지 공부 왜? 그 시기는 어떨 때 그런 시기 하는 줄 알아? 시험 기간에 그 지랄해. 기말고사 됐어. 1학기 기말고사 딱 됐는데 힘든 거지. 한 2주 남은 거 같고 조진 거 같지. 일단 부모님한테 설득을 해. 야 그런 새끼는 다 조진다. 걔들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내신 날렸죠. 내신 날렸어. 3학 이렇게 편해. 이제 스트레스 없어 얘들이. 인생의 삶의 질 엄청 올라가. 왜냐면 나 어차피 내신 안 치니까 그러니까 지가 편하게 지 속도 맞춰가지고 인강 듣고 하잖아. 그런 거 3학년 1학기 된다. 얘들 다 수시 쓴단 말이야. 알았어 미친놈. 그 나이에 내신으로 갑자기 또 수시까지 써버려. 이 새끼는 어떤 새끼냐면 오늘 이런 애들이 꽤 많단 말이야. 얘들 보면 진짜 이래서 어떻게 살면서 한 번도 안 힘들려고 하는 거지. 한 번도 애쓰지 않은 애들이야 진짜. 이 새끼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고 부모님한테 잘못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애는 써야지. 스트레스 받고 좀 울어보고 머리도 뜯고 책도 뜯고
자기 혐오도 밀려고 난 개쓰레인가 병신인가 이런 거 밀려와야지 늘지.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하게 성적 오는 거 전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스트레스 받는 양과 비례. 그냥 책 뜯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부하다가? 나는 아니 그냥 책을 뜯다가 손 다 터졌다. 에? 하도 열받아가지고 책을 빡빡빡 뜯는데 하도 힘들고 뜯어보니까 손이 나중에 피가 먹는지 몰랐어. 던지고 새로 샀죠. 진짜 수학책을요? 응. 수학책을 안 내가 처음에 병 느꼈던 게 나도 수학 공부를 나 중학교 공부를 안 했거든. 중학교 얘기 잠깐 해줄까? 옥동주 다녔잖아. 옥동주이 그때 공부를 겁나 잘했어. 옥동주 그 당시에 과학 막한 10몇 명씩 가고 하는 시절이었거든. 그때 옥동주에 나는 공부를 근데 못했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야. 아니 나는 한 평균 한 80점 정도 받았어. 근데 나는 되게 못한다 생각했어. 한 78점? 시험 기간 한 3주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엄마가 일할 때 나에 대한 기대가 진짜 컸거든. 근데 내 시험 계속 이렇게 차니까 우리 엄마가 기대를 확 꺾더라고. 진짜 완전 포기했었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공부하는 말 안 하고 지금 사람 잘 치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엄청 기대가 높았나 봐. 그래서 난리 났죠.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 내가 좀 이상한 일이 생겨. 내가 1월, 2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1월이었는데 그냥 이유 없이 공부해야 될 생각이 들었어. 진짜 이유가 없어.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이유가 없거든. 그냥 아직 기억하는데 그때 새해 첫날인가 이랬어. 내가 엄마한테 돈 달란단 말이야. 뭐 하려고 서점 갈 거다 이랬거든. 서점 가서 딱 책 2개 샀어. 3개 샀네. 수학의 정석이랑 그 당시에 영문법 책이 하나 있었거든. 맨투맨의 영문법 책이 있어. 그 다음에 영어 단어책 썼어. 이걸로 이제 1월부터 공부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기초가 없단 말이야. 나는 다 외웠어. 예를 들어보자. 이런 거를 이렇게 푼대. 근데 나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 눈치로 외웠어. 근데 모든 답지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건 이렇게 푸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 외웠어. 근데 하나 벽을 만났거든. 이게 있었던 거야. 나는 똑같이 영보다 크다는 것은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는데 이게 아닌 거야 답이. 그럼 뭐예요? 최고 참 양수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스스로 깨닫는 과정들이 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스트레스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봤어. 그러다가 그런 시간들이 쌓이잖아. 쌓이면 원수가 다 연결돼. 그때부터는 빨라져. 그러다가 내가 책을 뜯게 된 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중간고사를 딱 칩니다. 내가 중간고사 딱 치는데 그때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35명에서 40명이고 반이 14개였거든. 좀 많죠? 그때 다 학교가 이랬으니까. 왜냐면 지금 학교 되게 많이 생겨서 인원 줄어들었어. 인원도 줄긴 줄었지만. 근데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시험을 내가 30 몇 등인가 해. 30 몇 등인가? 정규예요? 그러니까 450, 460 이런 30 몇 등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 성적표 구라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엄마 학교 와보고 그랬대. 난 그때부터 그냥 쭉쭉 우상이었거든. 근데 나는 그때 선택했던 게 좀 특이해. 그러니까 내가 좀 알지 나 어떻게 공부했는지. 우리 야자하잖아. 일단 나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 학교 수업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뭐 수업을 잘하든 못하든 쌉소리 하든 마든 그냥 학교 수업 되게 열심히 했고 작은 거에서 재미를 느끼려 했어. 나는 필기를 되게 이쁘게 하는 거에서 그 재미를 찾았어. 나 되게 얇은 펜을 썼는데 색깔별로 준비해놓고 쌤들이 하는 말들을 되게 이쁘게 필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책을 봤을 때 좀 만족스럽게 그거에 재미를 얻었어. 재미없잖아. 수업 얼마나 지루한데. 수업 듣재? 그럼 그날 야자 때 복습한단 말이야. 전과목을. 그러면 그날 만약에 예를 들어 사회를 배웠잖아. 그날 공부하잖아. 한 진짜 7분, 8분 컷이야. 바로 다르대 그날 배우고 그날 정리하면 학교 수업 양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진짜 시간 얼마 안 걸리더라고 그렇게. 나머지 공부는 다 수학했어. 수학이 좀 기초가 약해가지고. 그러면 시험 기간 되잖아. 할 게 없어. 근데 그때 좀 건방 뜬 거 나도 공부 안 해보니까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부딪힌 게 이거야. 욕심이 좀 약했어. 내가 이제 등수가 올라가지고 내가 계속 한 10몇 등대였단 말이야. 나는 이 등수를 내가 만족했다는 게 좀 아쉬워. 이때 되게 열심히 할 걸. 좀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 위치가 딱 만족스러웠단 말이야. 더 열심히 할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딱 인정받기 딱 좋은 라인이거든. 근데 그게
공부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여러 과목들을 그날에 다 보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하루는 쉬어야 돼. 나 일요일 공부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했다. 토요일까지 하신 거예요? 토요일 한 오전까지 한 것 같은데. 토요일 오전 정도 하고, 우리 때는 토요일에 학교가 열려있었거든. 토요일 아침에 학교 가. 9시에 가서 1시 점심 먹을 때 집에 왔습니다. 자습만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근데 내가 이제 너네한테 원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 이거 왜 이게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쌓여야 돼. 결국은 공부머리라잖아. 공부머리가 뭐냐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속도인데, 이거는 공부 한 놈들이 빨라. 그렇고 너네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좀 저는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써본 적이 없어 그래. 머리가 안 좋아. 이해되냐? 자,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고2니까 그냥 꿈은 크게 가지세요. 뭐 꿀대 간다 개소리 하지 마시고, 너네 다 이쁘니까 뭐 여대 가라. 여대 가던가 아니면 뭐 연고대는 내가 자신 있게 말 못하겠어. 근데 지금에서 연고대 좀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연고대 버리자. 스카이 빼. 고대 체교. 체교는 굉장히 낮아. 체교는 지금 일단 사범대가 인기 작살났거든. 누구야? 사범대. 어. 사범대 가면 학교가 뭐네 만나잖아. 그래서 선생님들 인기가 엄청 떨어졌단 말이야. 팰 수도 없어. 우리 때는 개 팼잖아. 우리 때는 사범대 점수가 개 높았어. 왜냐면 선생님의 권위가 되게 높았단 말이야. 선생님한테 개기면 뒤져. 우리 때는 나는 진짜 학교 많이 맞으면 다녔단 말이야. 학교 가면 이유민만. 근데 어지럽죠. 근데 화를 내면 바로 엄마 전화 오고. 누가 요즘 학교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범대가 점수가 굉장히 낮아졌어. 안 가려워요 사는. 엄청 낮아. 그럼 사범대? 근데 사범대는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뚫어야 돼. 임용고시를 뚫어야 되는데 임용고시는 또 그렇다고 쉽진 않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고 너네 뭐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대 갑니다. 중앙대. 중앙대 좋은 학교야. 중앙대 갔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느낌에서 그냥 일반고 기준에서 전교 10등권대. 전 중앙대 안 되고. 그러니까 신정 학교 빼자. 걔들은 되게 센 학교니까 걔들은 좀 더 널널해. 근데 일반 느낌에서는 한 10등대, 12, 3등 요 정도? 한 10등. 요즘 중대는 걔 중에 제일 세. 원래 중경외시라고 불렀잖아. 이제 그렇게 못 묻거든. 중이야 그냥. 그러니까 서성한 아니고 성이고 좀 이렇게 좀 튀고 있단 말이야 몇 개 학교들이. 그래서 중앙대가 요즘에는 더더욱 좋아졌다. 한양대 되게 간지나지 않아 이름이? 간지나지. 하양대를 가고 싶다. 하양대는 특히 수학 많이 보는 학교야. 왜 그런데요? 수학 진짜 많이 보는 학교가 유니스트, 자꾸 그다음에 빵이지. 한양대, 그다음에 연세대. 이거 수학과 과학 개 많이 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 나 전체 평점 별로 안 좋은데 수학 과학 잘 쳤잖아. 그러면 좀 높이 평가 받아. 그리고 연고대랑 연세대랑 연고대랑 한양대는 만약에 정시로 갈 거라도 수학 1호는 못 가. 이 학교 수학 비중 개 높거든. 한양대는 수학 진짜 많이 봐. 전통적으로 많이 봐. 수학 1 받아야지만 갈 수 있어. 수학 학교마다 가중치가 다 다르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학교가 가중치 다르니까 반드시 그렇게 따르세요. 울산대는 뭐? 울산대 가면 울산대 갈 친구들은 지금 학원 다 끊으세요. 안 돼. 아, 진짜야. 근데 만약에 학원 열심히 다니고 울 때 같다. 진짜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다 생각해야 돼 진짜. 근데 어떻게 학원 다니는데 울대를 가요? 있어. 한둘일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울때 그거 아니에요? 울 때 진짜 그거 뭐고 하나 2개 10인가 최저가? 네? 최저가 2개 10인가 하나 5인가 그렇다. 이합식이요? 2합 10인가 하나 5야. 그럼 5등급? 그냥 지금 당장 수능 치면 돼 그냥. 그러면 그리고 또 전형 중에 그런 전형도 있어. 아예 최저 없는 전형도 있어. 그 2학년까지 내가 2학년까지 듣기로 제일 잘 친 과목 10개 원서 넣어가지고 합격하면 수능도 없습니다. 개꿀은 무슨 개꿀이야. 뭐 가면 안 된다니까. 공대는 올 때는 그나마 괜찮잖아. 공대는 갈 수 있어. 근데 부산대도 좋잖아요. 부산대 못 갈 것 같아요 저. 부산대 근데 요즘엔 진짜 점수 낮아서 갈 수 있다. 부산대 옛날 부산대 요즘 부산대는 근데 공대는 여전히 갈만해. 갈만하고 부산 한테 잘생겼다. 그러니까
부산대 가는 것도 괜찮아. 선생님, 제가요 5등급 때 한국 교표를 갔거든요. 대학교. 부산대가 2.3이면 갈 수 있다. 2.3. 뭐 얼마나 나죠? 그건 높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1.7에서 2.3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별로 간극이 되게 크거든. 너네 뭐 예를 들어서 너네 지금 만약에 부산대 간다고 조금만 준비하면 갈 거야? 할 수 있다. 근데 단 문과들은 가면 안 돼. 왜요? 공대만 이미 있다. 지금 부산대 아직 명목 살리는 것은 공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과는 취업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좀 만약에 그냥 평온하게 살고 싶다. 난 제일 평온한 코스는 그런 것 같아. 뭐 부산대 기계공학과 가야 되겠다. 졸업하고 뭐 현차라던가 아니면 현대중공업이라던가 괜찮잖아. 입사하고 좀 넉넉하게 잘 받으면서 쭉 살면 되잖아. 제일 좀 일반적인 코스라고 하는데 꽤나 어렵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딸이 되겠죠. 학과 추천해주세요. 맞잖아. 못 정했어요. 기계공학과라니까. 기공학과요? 꼭이요? 그냥 모르겠으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행 타지 마. 예를 들어서 요즘에 화공 뜨겁대 이러잖아.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전통의 강자일까. 화공 원래 전통의 강자야. 전기전자 신이 안 타. 기계공학과 그냥 깡패야 깡패. 그냥 기계 붙은 건 무조건 가. 얘는 진짜 개깡패야. 나머지 애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좋았다 저게 좋았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내가 대학 갔을 때 무슨 과가 공대 제일 높았는 줄 알아? 휴영이다. 내가 대학 갔을 때 무슨 과가 제일 핫했을 줄 알아? 한국 아니요, 조선과야. 조선공고. 완전 지금 봐봐. 그 시대가 지나니까 지금 조선이 공대 전체 꼴등 됐지. 내가 대학교 갔을 때 건축과랑 그 다음에 조선과가 점수 제일 거의 탑이었어. 왜냐면 그때 시대의 산업 분위기를 탄단 말이야. 근데 그냥 그때도 3등, 그때도 4등과 기계공학 이런 데 가면 돼. 얘들과는 영혼이 좋아. 예를 들면 의사로 치면 의사 치면 과 선택하잖아. 그 전통의 강호과가 뭘 것 같은데? 뭐 산부인과, 피부과 있을 거잖아. 전통의 강자. 정형외과. 내과야 내과. 내과. 왜냐면 그냥 진찰하고 감기약 지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 왜? 뭐 심한 환자도 없고. 그냥 내 말은 무슨 말이야. 하여튼 그 시대 안 타는 걸 하면 좋아. 근데 시대에 타는 거를 그냥 나는 요즘 관심사서 한다. 가는 거 없습니다. 상관없고. 공대가 싫으면 여자친구들은 자연대. 뭐 제일 좋은 건 뭐 생명 쪽에 간다. 그렇게 해서 제약회사라던가 아니면 화장품 회사, 뭐 아모레퍼식 이런 큰 회사 많잖아 대기업. 근데 취업해도 좋고. 그러니까 난 공대는 좀 너무 빡빡하다 하면 자연대로 틀어. 뭐 화학과 혹은 미생물학과 이런 데 가면 되니까. 아니면 뭐 간호사를 가겠다. 간호사 되게 좋죠. 간호사도 돈도 많이 벌고 좋잖아. 문과로 가고 싶어. 문과 하면 이제 어때야 돼? 문과는 진짜 살벌하다. 문과는 일단 그러니까 문과는 일단 얘들아 왜 힘드냐면 일자리 자체가 적어. 인구도 많고. 그지? 그리고 이 문과 특징은 전공 살리는 놈이 거의 없다는 거야. 전공 살린 사람이 거의 없어. 문과는 그냥 대학 간판이야. 대학 간판이고. 그러니까 문과로 가면 무조건 나라 시험을 좀 쳐야 되지. 좀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로스쿨 아니면 뭐 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시험을 쳐서 하는 게 좀 좋고. 대기업 들어가면 좀 빡세다. 근데 당연히 좋은 학교 나오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어도 좀 되게 잘해야 되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하는 상태에다가 뭐 하나 더 하면 좀 가산점이 있지. 문과 친구들 보통 그래. 못하겠다. 근데 너네가 사회에 나갔을 때 너네 지금 몇 살이지? 18인가? 10년 안 남았잖아. 10년 뒤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28살? 야 너무? 그 전에 보면 가게 되면 시집 간 애들 있을 수 있다. 10년이니까. 10년이 또 이제 28살이야. 응. 한참이 어떻게 한참 남아? 10년을 너무 빨리 지금 지나가. 돌아보면 좀 긴 것 같기도 한데 겁나 빨라. 너네 이제 내가 살면서 느꼈던 게 요때가 시간이 안 가. 20살, 21살, 22살, 23살 요때까지는 좀 시간이 잘 안 가. 아직 22살? 좀 더 있다가 이거 지나잖아. 개빨라. 진짜 갑자기 있잖아. 탁 이렇게 찍혀있고 또 탁 찍혀있고 이렇게 많아. 나이가. 그래서 이때 시간 잘 보내야 됩니다. 이때. 알겠죠? 갓생? 너랑 놀아. 놀고 나중에 좀
좀 남들보다 못 벌고 뭐 하든 되지 뭐. 놀아라 놀고 나중에 봐봐라 나중에 남들 쉬고 있을 때 일을 좀 하면 어떻노 맞지? 또 추운데 좀 떨면서 일하고 하면 되지 뭐 문제고 누구나 따뜻하게 돈 버는 아주 출면 단순히 그 정도 차이일 뿐이잖아. 그러면 너네 부모님이 싫어하실 거니까 준비 좀 해서 하세요. 그죠? 몇 시간 공부할까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게 제일 겨울방학 몇 시간 공부할까요? 제일 의미가 없어. 몇 시 일어나고 몇 시 잘지 정해주세요. 공부는 그대로 따르게. 공부는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네 밤 돼서 한 12시, 1시 됐는데 지쳐야 돼. 안 지치잖아 지금. 지치긴 해요. 그러니까 피곤하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기준은 그렇게 보면 되고 8시간이든 7시간이든 공부했고 머리 쓰는 건 대단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밤 되면 되게 피곤해. 되게 피곤해. 공부 열심히 하잖아. 되게 피곤해. 그래서 지쳐 쓰러져서 자면 뭐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한번 기록해봐. 내가 몇 시간 공부하는지. 근데 말하지만 수업 듣는 것은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결국 지 공부다. 그러니까 너네가 공부가 잘 된다라고 하면 많이 몰라야 돼.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많거든. 공부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유학은 제가 얘기해요. 나 하암이는 가르친 사람 중에 좀 짜증나긴 했어. 질문이 좀 굉장히 예리하거든. 나 생각 안 해본 것들을 한단 말이야. 그냥 관성으로 쭉 하던 일들 있잖아. 관성으로 쭉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순간 생각해본 적 없는 것도 있었고 그래 나 이거 왜 그런지 생각 안 해봤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차은이가 원하는 이거였어. 걔가 좀 괜찮았던 건 너도 이래야 돼. 자 보통 내가 문제를 풀어줄 때는 봐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뭐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다 진짜 또 하나로 푸는 방법 아니거든. 나는 일단 제일 편한 쪽으로 알려줘. 근데 가끔 유학은 미쳐가지고 문제 이렇게 풀어. 산으로 가. 그 산으로 가지만 그걸로 뚫고 싶어해. 그럼 이걸 질문한단 말이야. 유학 미쳐가지고. 미쳐가지고 굉장히 귀찮을 때 있어. 그러면 하음이 되게 정정해. 쌤 근데 이렇게도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한다면 C는 답답한 거야. 왜냐면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없잖아. 내가 잘못된 길로 해도 쭉 밀고 가서 그 방법 풀어내야 되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좀 날카로웠어. 무서운데? 그래서 카톡 질문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막 새벽 1시, 2시 돼서 또 엄청 정중해.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안 잔다? 질문하고 문제 풀이하면 막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 그렇게 하면서 되게 빨리 늘었어. 되게 빨리. 새벽 2시에. 그래서 호흡 수업 시간 계속 자죠. 사람 졸려할게. 자 이거 잠깐 보고 갑시다. 몇 시인데 너무 많이 떠들었지? 몇 시야? 벌써 5시야? 5시밖에 안 됐어? 닥쳐. 저식을 미분하고 적분한 게 fx래. 그럼 써보자. 좌변 fx인데 fx라는 게 뭐라고? 이 식을 미분하고 적분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니까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적분 상수가 붙어야 된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얘는 2차 함수고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이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얘가 c-9가 되면서 최소값은 얘가 되는 거니까 얘가 100 빼기 4다. 그럼 C는 뭔데요? 5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 5가 되는 거고 마지막 F2는 2만 대입하면 된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3번 자 fx 더하기 gx를 미분하면 3이래. 됐나? 어떤 생각 들어? 다시 얘를 미분을 하면 얘래. 그러면 이렇지 않나 얘들아? 얘는 1했을 거야 그치? fx, gx를 미분했더니 3이래. 원래는 3x는 확실한 거고 상수는 모르는 거지. C1은 잠깐 왠지 좀 이따 그렇죠. 일단 C나 쓰자. 됐지? 이렇게 볼까? 얘를 미분했더니 얘래. 그러면 fx 빼기 gx는 뭐였을까? 일단 2x제곱 있지 않았을까? 그 적분상수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이적분상수랑 이적분상수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으니까 나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써주는 거 괜찮겠나? 됐죠? 적분상수를 구별하자. 자, 그 상태에서 F0이 1이래. 자, 그러면 F0이 1이고 G0이 -2니까 이거 활용해보자. 자, 나는 이 두 식에 X0을 대입해보자. 그럼 F0 더하기 G0 얼마인데요? -1이지. -1은 C1 되는 거 보여? 다시 여기 빵빵 대입했다. 빵빵빵빵 대입하니까 F빵 G빵 더하면 -1이고 -1은 C1이 된다고. 됐지? 자, 밑에 식에도 0 대입해봐. 0 대입하면 F빵 빼기 G빵이야. 얼마 나오는데? 3이야. 3은 C2. 그래서 식은 이렇게 완성이 되지. 이해합니까? 되나? 했나? 어디 불편한데요?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해하겠냐? 네. 자, 그럼 C1은 -니까 마이너스 넣을게 여기. 그럼 C2는 3이니까 여기 3을 씁시다. 자, 두 식을 더하면 2fx는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얼마인데요? 2가 되는 거니까 자, fx는 2로 나눠주면 결국 x제곱 더하기 2분의 3x 더하기 1이었다는 거고 그럼 gx는 뭐냐면 두 식을 더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있어야 됐고 그 다음 2분의 3x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쓰면 되겠네. f랑 g를 찾을 수 있다. 되겠죠? 요거 하나만 노래 익혀라. 아, fx, gx를 미분하면 3이니까 fx 더하기 gx는 3x는 있는데 상수를 모르니까 c 붙인다. 알겠죠? 자, 그러면 5만 쉬었다가 갈게요. 부정적분 계산해서 부정적분 파트까지 끝내려면 자, 20분부터 시작입니다. 알겠죠? 아까 해세요. 네.